나즈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금일은 코스닥 코스피 살짝 상승했죠. 그리고 나스닥 어제 또 상승했습니다. 자, 62달러 넘으면 TQ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62달러를 넘는다고 이제 매수를 팍 해라, 일시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예, 데이 LOC 매매 통해서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차트상 자, 제일 궁금하신 건 이거잖아요. 추세적 상승일까, 일시 반등일까? 예, 저도 차트를 보면서 항상 고민하지만 그 차트만 보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경제 시황이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데 오늘 그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스닥이 1.84 정도 떴는데 상승했는데 오히려 테슬라나 뭐 아마존은 전날 열심히 달려서 좀 쉬었죠. 근데 오히려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데들이 또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한두 종목에 의해서 끌고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지금 대형 우량주들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이 전체 차 이렇게 보셔도 자, 미국은 이 녹색이 상승, 빨간색이 하락이죠. 우리랑은 좀 다르죠. 보면 녹색이 굉장히 많죠. 전 영역 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일시 반등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겁니다. 자, 용술철처럼 튀어 올랐죠. 근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그 푸틴이 쓸 카드 다 쓴 것 같아요. 어제 장단기 채권 금리 차가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원상 회복은 됐습니다. 그러나 뭐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인정.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발생해도 우리에겐 일정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리세션 오는 게 아니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미국 증시가 수급 펀더멘털이 지금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유는 지난 10거래일 동안 우리가 하락하는 동안 12월부터 작년 12월 동안 3월까지 대략 나스닥에서는 593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됐답니다. 4개월 동안 빠져나간 거죠.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10거래일 동안 거의 다 회복을 해서 돈이 다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러면 일시 반등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수급을 저가라고 생각해서 수급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개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다 이런 지금 현상이고요. 이 현상을 가장 강력하게 주도한 게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으로 보입니다. 미국 자사주 매입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로운 법안 그 예산안이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한 11월 넘으면 통과되겠죠. 거기에 이제 미국은 자사주 매입을 계속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한 요소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CEO들이 다 오너일가가 아니죠. 전문 경영이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올라야 그들의 연봉도 오르고 이런 연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데 요번에 바이든이 그 자사주 매입 시에 1% 세금 매기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 안에. 그러면 회사들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사주 매입을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떨어지기 전에 뭐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세금 생기기 전에 아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싶을 것 같고요. 저가니까 그렇습니다. 자사주 매입하면 유동 물량이 줄겠죠. 그러면 하락을 하더라도 회사가 안 팔면 더 안 빠지는 거니까 방어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돈이 많죠. 특히 TQ에 들어가 있는 나스닥 100 기업들은 꽤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금리 올라가면 기업들의 대출이나 부채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경영이 어려워지는데 사실 나스닥 100 기업들은 여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거의. 대출 잘 안 씁니다. 지금 본인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현금 뭐 넘쳐나는데 돈 쓰겠습니까? 대출 절대 안 쓰죠. 그러면 이 돈을 뒀다가 어디다가 써야 되나 하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배당을 하던가 아니면 신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신규 투자를 했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게 악재가 되는 거잖아요. 투자는 투자대로 했는데 매출은 안 올라오면 차라리 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포기하고 투자 안 하고 차라리 이거 자사주 매입하자. 그래서 주가를 안정시키자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자사주 매입 사상 최대로 올라오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일시적 반등이 아닐 수 있어요. 수급처가 확실하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여기 2020년 4월 4분기죠. 4분기에 애플이나 버크셔 해서웨이, 알파벳, 구글 이런 회사들이 자사주 매입했던 것보다 2021년도에는 줄였어요. 왜? 현금 확보를 위해서 줄였는데 뭐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늘린다는 거죠. 어차피 안 썼던 돈들 자사주를 매입을 해버리면 상당한 방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시적 반등, 추세, 상승 이거 지금 고민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을 보면요. 과거 차트 보겠어요. 자, 이건 현재 차트고요. 지금 상승을 했죠. 그리고 어제 이렇게 쫙 뛰어 올랐습니다. 프리장에서 살짝 하락하고 있는데 뭐 이런 변동은 늘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차트에 하나 제가 추가한 게 자,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어요. 일목균형표 자세한 설명은 그 다음 시간에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이 있겠죠. 일본의 일목산인이라는 분이 만든 차트 툴인데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구름대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평선의 그 지지 저항 이런 거와 비슷한 개념이죠. 나스닥이 이 구름대를 뚫어야 됩니다. 올라가려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반등했다가 떨어질 때 구름대의 이 저항을 뚫고 내려오면서 여기를 뚫으니까 그냥 확 쏟아지죠. 그냥 폭락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뚫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뚫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사실 TQ보다 그림은 더 좋죠. 지금 이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221 이평선도 뚫고 올라왔고 그럼 여기서 조금 조정 받더라도 이제 여기가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합니다. 떨어지면 여기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확률이 나올 그림이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어제 장대 양봉이 터졌어요. 그동안 그렇게 올라가도 안 보이던 장대 양봉이 이제 꼭대기 가니까 개인도 따라 붙었나 봅니다. 자사주도 매입하고 기관도 아마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 자 과거 2018년도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비슷한 패턴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하늘색 라인에 2번, 3번, 4번, 파란색까지 5번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우리는 이 구름대를 뚫고 이 위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도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떨어졌다가 자 이거는 충분히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그러면서 상승을 위로 올라가죠. 여기 구름대가 걸리면서 이걸 못 뚫고 갔으면 이렇게 밑으로 빠졌겠죠. 그런데 지금 뚫어낸 이후부터는 상당히 상승세를 오래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란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선 구름대를 뚫었다는 건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밑에 이게 스토캐스틱 라인 S 시그널에 126을 쓴 건 아니고요. 좀 정확하게 좀 나눠 보여드리려고 12라인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스토캐스틱이나 RSI가 한번 올라가면 이게 매도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여기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과매수 구역이 되니까 떨어졌는데 그럼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좋냐? 차트의 맹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왜냐면 2018년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살짝 조정은 받되 어떻게 또 올라가거든요. 이게 미국장이 강할 때 특징이에요. 한번 죽을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빠지지만 한번 또 살아나면 계속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 수 없잖아요, 이거. 저도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매수 추천은 아닌 거죠. 하지만 돈을 벌려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이후에 이렇게 날아간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경제 여건이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면 따라가는 거는 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고수 말고 TQ 고수, SOXL 고수가 되려면 너무 리스크를 피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 되고, 자, TQ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름대, 아까 나스닥보다 그림이 안 좋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크고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데 좀 힘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 중간에 와 있고요. 그리고 300일 이평선보다는 그래도 뚫고 올라왔으니까 오늘 프리장에서 하락하더라도 오늘은 조금 조정받을 확률도 있어요. 근데 모르죠.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단 지표 보시면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지금 라운드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간다고 무조건 하락만 하냐? 아닙니다. 이렇게 반등 올라오거든요. 예, 이렇게 반등 올라오니까 올라갈 때는 기본적인 방향은 우상향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올라가는 상승 방향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여기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니까 이럴 때가 바로 예, 떨어질 때가 분할 매수,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OXL은 아직 구름대를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SOXL 반도체가 오히려 조금 더 지금은 힘이 약해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바로 부딪혀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여기하고 요 라인, 그러니까 28 라인에서 요때 다시 재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TQ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때 49.8 이하에서 38까지 재매수를 하면 다음번에는 올라갈 확률이 꽤 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 무너진다, 그때부터는 이제 진정한 고수의 영역이니까 그것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현금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TQ의 레버리지는 가장 생명선이 현금입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레버리지를 잔뜩 사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상승하면 재밌죠. 하루에도 200, 300 이렇게 수익 나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다 이것만 들고 있으면 떨어질 때 우리가 겪어왔던 이 또 아찔한 시기가, 이전에는 현금이라도 들고 아마 이렇게 떨어지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떨어지면 답이 별로 없어요. 왜? 현금 거의 다 쓰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모험을 하시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투자에서 절대 모험은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내가 잘 하시려면 말씀드린 대로 대비책을 정확하게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매도해야 됩니까? 자꾸 이런 고민들 드시죠?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자, 1비 안 하고 자동 매도를 쓰시면 됩니다. 딱 자동 매수를 쓰면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볼게요. 자, 매도를 고민하시는 이유는 뭐죠? 만약에 평단이 지금 49라고 하시면 이때는 안 파셔도 되잖아요. 요 구간 안 파셔도 되는데, 더 떨어지면 개인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올라갈 거면 절대 안 팔고 싶죠. 떨어질 거면 높은 가격에 팔고 싶겠지.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고 여러분들이 손해를 잡고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한 네 군데 나누시고, 아니면 제가 드리는 가격대, 요 가격대 있죠. 여기다가 만약 평단이 진짜 40 바닥에 사신 분은요. 자,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자, 60선에 10개 매도를 하시고, 53.5에 20개 매도하시고, 49 요 라인에 30개 매도하시면 뭐 대략 60개 팔겠죠? 그럼 아직도 40개 남지 않습니다. 남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하면 피곤하다고요. 그래서 자동 매도 거시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동 매도를 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셔서 질문을 하셔서 오늘 자동 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 계좌는 뭐 1억 300에서 1억 500에 늘어나서 한 200 올라갔어요. 저 막 열렬하게 TQ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수익 납니다.
그리고 왜 아직도 안 늘리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62 라인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면 여기부터 살 겁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떨어지면 소소하게 살 겁니다. 그게 제 운용 철학이고, TMF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폭이 컸던 게 어차피 장단기 금리 차가 발생하면 언젠간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사고 있어서 현금 역할을 하고 있고, 자, GLDI도 배당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많진 않지만 190주 갖고 있을 때 배당 월 배당이라 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달러 들어왔고요. 이게 아닙니다. 어차피 계속 늘릴 거거든요. 전 숫자 늘릴 거라 이게 40에서 50 들어오는 때까지 그러면 700개? 700주 정도 사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매달 한 주씩 이 돈 배당금 갖고 저는 TQ를 공짜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금액 자체는 늘었지만 예수금은 제가 다시 확보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다. 그래도 어차피 수익은 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 몰빵하셔갖고 마이너스 때 끝까지 물 탔다가 오른다고 수익 나는 거 좋죠. 수익은 무조건 좋은데 피곤하시잖아요. 그렇게 운영하시는 건 전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키움으로 설명드리면, 자, 여기 메뉴를 딱 누르시면요, 여러분 MTS에서 그럼 여기 미국 주식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나오고요. 각 증권사마다 요 자동 감시 주문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누르시고 그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보통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나 아니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린 매도를 할 거니까 매도, 요 칸에서 매도 조건 추가를 딱 누르는 거겠죠. 그래서 요 하단에 뭐 AGQ, SQQQ, 저 SQQQ도 운영하는데 다 자동 주문으로 씁니다. 그냥 보고서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드렸던 가격대에 다 탁탁탁 걸어놔서 별로 어렵지 않게 하니까 실력이 느시면 SQQQ도 폭락 때 운영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약간 번외였지만 어쨌든 매도 조건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잔고가 보통 떠요. 그럼 내가 오늘 TQ를 자동 매도 걸고 싶다. 그럼 TQ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스탑 로스랑 트레일링 스탑 이 두 가지가 보통 뜹니다. 그런데 트레일링 스탑을 저는 쓸 겁니다. 이유는 스탑 로스는 일정 구간 딱 지나가면 자동으로 딱 팔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근데 트레일링 스탑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제가 65달러 이때쯤 팔고 싶다 그러면 가격대를 상승으로 거는 거죠. 지금 한 61이잖아요. 그러면 65에다가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면 이걸 통과하는 순간 매도 주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 가는 동안은 손이 저기겠죠. 팔리지 않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위로 끝까지 끌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0.5달러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퍼센테이지. 보통 저는 2% 정도 씁니다. 2%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도가 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승을 쫓아가다가 하락 일정 구간 떨어지면 매도가 되는 이 방법입니다. 그럼 만약에 66에서 7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70까지 안 팔리고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겠죠. 언제 매도할지. 그래서 트레일링 스탑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트레일링 스탑을 딱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보통 요 가격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평균 단가 또는 여기처럼 감시 시작 시점 현재가. 저는 감시 시작 시점 현재가를 주로 쓰고요. 자, 지금 61.7인데 목표가도 당연히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사용한다고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감시 시작 현재가를 딱 누르면 목표가를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 가격을 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화면은 지금 조금 잘못됐는데, 자, 목표가 사용하면 가격을 넣는 한이 딱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얼마를 넣냐? 오늘은 62.5 이렇게 넣었다고 칠게요. 여기다 62.5. 그럼 지금 이 가격보다 높죠? 그러면 62.5가 돼야 움직이는 겁니다. 62.5가 되면 자동 주문이 딱 시작되고 시세가의 1틱, 한 틱 위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62.55 이런 식이 되면 감시가 돼서 트레일링 감시 중에 0.5달러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 63까지 올라갔는데
62.5로 떨어지면 매도가 된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다 같이 붙여서 여기 손절 라인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59, 보통 이 가격은 데이 LOC 매매 드리는 그 가격 쓰시면 됩니다. 59 도달하면 무조건 설정해 놓은 매도는 이루어지게끔, 그러면 수익권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평단보다는 당연히 높게 설정하시는 거고요. 이 위에는 지금 가격보다 높이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트레일링 스탑 쓰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 사용하시고, 감시 시작 현재가, 그리고 1틱 위로 올라갔을 때 0.5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퍼센트는 2% 정도 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내가 팔고 싶은 가격대에 손실 안 나는 플러스 영역대죠. 딱 주문을 해 놓으시고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종류는 지정가로 설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가격은 조건 만족 시 가격. 당연히 그 조건에 만족되는 가격에서 나는 매도하겠다 이 얘기겠죠. 수량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유효기간 4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하겠다 설정하신 다음에 조건 만족 시에는 동일 종목 미체결 취소. 다른 거 막 걸어 놓으신 거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체크해 주셔야 그거랑 열심히 팔았는데 또 사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취소해 주는, 캔슬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런 다음에 매도 조건 저장을 딱 누르시면 화면이 넘어갑니다. 이런 화면 보통 나오고요. 여기서 감시 상태가 다 각 증권사마다 뜹니다. 그러면 이걸 꼭 눌러 주셔야 돼요. 클릭을 해 주셔야지만 이렇게 며칠 남았습니다가 작동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익숙해지시면 여러분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밤에 잠 못 주무시고 절대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S시그널 통해서 나는 매도 가격을 찾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61.6이죠 지금.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S시그널에서 20일 이평선은 지금 깨고 내려왔어요. 여기 30분 봉에서 보시면 더 디테일한 가격 보실 수 있죠. 깨고 내려왔으니까 이건 벌써 놓쳤잖아요. 그럼 두 번째 60일선 깨고 내려오는 건데, 자 60일선 깨고 내려온다고 무조건 팔면 안 되겠죠. 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 바로 이전 고점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전 고점 쓰시면 여기 59.3이 됩니다. 59.3이 돼서, 자 61.6이라 59.3에 자동 주문을 걸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제 위쪽 가격을 트레일링 스탑 해야 되는데 하단 가격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아래에 손절 구간 있죠. 스톱. 스톱 구간에 요 가격대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하시기 싫은 분들은 그냥 이거 쓰십시오. 제가 드리는 데이 LOC 매매 가격 쓰셔갖고, 자 TQ 오늘 61.63이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자동 주문을 64.3, 64.9 이렇게 걸겠습니다. 66.6. 그래서 3개를 예를 들어 여기 10개, 여기 20개, 여기 30개 거꾸로 하셔도 돼요. 안전주의이신 분들은 여기 30개, 여기 20개, 여기 10개 이렇게 해놓으시면 쭉 올라가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2%나 0.5달러만 떨어지지 않으면 이 60개 걸어놓은 게 하나도 안 팔리고 올라간다고요. 밀려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씩 뭐 10개, 20개, 30개씩 매도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매도할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 주문으로 꼭 연습하셔서 하락장도 대비하시고 상승장도 대비하시고요. 자, 이 지정가 매수는 자동 주문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일 하루에서만 쓰는 거니까 여기다가 걸어 놓으시고 주무시고, 그리고 LOC 매수도 이 가격대까지 쓰셔서 원하시는 수량만큼, 물론 아래로 갈수록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지정가 매도하시는 것도 오늘 자동 주문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익숙해지면 좋은 방법이에요. 또 매수도 되겠죠. 당연히 매수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매수해 놓으면 그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상승했는데 내가 조금 사고 싶다 그러면 그때 자동 매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안내 드리고 상승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를 이루시고 그리고 6종목에 대한 가격 다 드렸으니까 좀 편안하게 앞으로는 투자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죠. 감사합니다.